교재 211페이지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세무조정 내용 정리하고 감가상각비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을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 갖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 전표 입력 방법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업무용 승용차 송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 관련 비용은 업무용 승용차 취득하거나 임차와 관련해서 당해 연도에 송금 산입하거나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감가상각비 또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기타 경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표 입력을 할 때 경비를 구분했던 부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별도의 팝업창에 의해서 정리가 됐던 부분인데요. 자,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 상당액, 그 다음에 기타 비용으로 구분을 합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제외한 임차료, 유류대,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부채에 의한 이자 비용 관련되는 비용들이 전체 다 기타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고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자,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상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액법으로 강제상각합니다. 5년 동안 강제상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장부상 감가상각비 계상액하고 상각 범위액하고 비교해서 차액을 그러니까 장부상 감가상각비가 더 크다면 차액을 송금불산입 유보 처리를 합니다. 장부상 감가상각비가 상각 범위액보다 작다면 차액을 송금산입 유보 처리한다라는 거죠. 강제상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만 그렇습니다. 자,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상각 제도입니다. 그래서 상각 그러니까 업무용 승용차는 법인이 이미 신고한 상각 방법과 신고한 내용 연수 그대로 적용해서 감가상각비를 송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결산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의 임차료 중에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리스 차량이나 렌트 차량의 승용차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승용차별로 계산을 합니다. 자, 리스 차량의 경우에는 총 리스료 지급하는 것 중에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전부 다 감가상각비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 수선 유지비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그러니까 수선 유지비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선 유지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 차량의 경우에는 리스 계약수도 중요하지만 리스료의 구성 항목인 리스료 총액과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 해당 금액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동차세, 보험료 구분하고 수선 유지비 금액을 모른다면 그러니까 7%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 자동차세 구분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자동차 대여 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렌트 차량입니다. 렌트 차량은 임차료 총액의 70%를 감가상각비로 인정을 합니다. 70%를 감가상각비로 인정한다라는 거죠. 자, 4번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전체 비용의 송금불산입 특례입니다. 자, 1차 세무조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총 경비 중에 감가상각비와 기타 경비를 구분을 했고, 전체 경비에 대한 송금불산입을 적용하는데, 전체 비용에 대해서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경비 송금불산입 적용하실 때 반드시 승용차에 대한 보험 증권을 확인하셔서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고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를 작성한다면 작성하고 있는 경우에 업무 사용 비율입니다. 작성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작성하고 있다면 승용차별
총 주행거리분에 승용차별 운행 기록 등에 의한 업무용 사용 거리가 있습니다. 업무용 사용 거리 비율로 계산한 걸 업무 사용 비율로 봅니다. 만약에 작성하지 않는다면 전체 자동차 비용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 업무 사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승용차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분에 1,000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업무 사용 비율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세무 조정이라고 해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 세무 조정을 하게 되는데, 가입한 경우에는 전체 비용 중에 업무 사용 비율만큼 송금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송금 산입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 불산입, 귀속자에 대한 소득 처분, 상여, 배당, 기타 소득으로 소득 처분합니다. 자, 미가입한 경우에는 송금 산입 한도액은 제로가 됩니다. 전액 송금 불산입하고요. 귀속자에 대한 소득 처분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무 조정을 하실 때 전체 경비를 감가상각비와 기타 경비로 구분을 해주시고, 전체 경비에 대한 1차 세무조정 송금 불산입 금액을 찾아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송금 불산입 특례입니다. 자,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은 업무용 승용차별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서 업무 사용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8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송금 불산입합니다. 자, 이때 송금 불산입하는데 8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은 일반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유보로 소득 처분하고요. 임차료 중에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해당되는 금액은 기타 사회유출로 처리를 합니다. 자, 기타 사회유출로 처리하는데 우리 소득 처분 중에 유보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얼표를 통해서 사후 관리를 하고요. 기타 사회유출은 기본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무 승용차와 관련되는 소득 처분인 기타 사회유출도 사후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 감가상각비는 앞으로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2월에서 송금 산입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번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의 2월 송금 산입이라고 해서 일반 차량이나 리스 렌트 차량의 경우에 800만 원과 감가상각비 상당액분에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로 계산한 금액하고 차액 부분하고 송금 산입 한도 금액이 제로인 금액 중에 작은 금액을 송금 산입 유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보로 처리하고 있고,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남은 금액을 모두 송금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차량은 유보 잔액이기 때문에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얼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기타 사회유출로 처리된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도 송금 산입 특례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 송금 산입 특례입니다. 대부분은 이번이 당해 연도이기 때문에 첫 해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송금 전체 비용 송금 불산입, 감가상각비 송금 불산입까지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당해 연도에 처분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처분 손실에 대해서도 처분 손실이 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유출로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타 사회유출로 처분한 그 금액도 사후 관리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 송금 불산입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 원을 균등하게 송금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 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해당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송금에 산입하고 기타로 소득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세무조정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전표 입력 부분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경비 입력하는 부분 방법에 따라서 정리를 해 주신 다음에 세무조정
그러니까 비용 구분, 일반 비용과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전체 비용에 대한 1차 세무조정을 진행하신 후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3차로 처분 손실에 대한 세무조정이 진행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관련되는 내용들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15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의 기능 설명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은 이제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에 보시면 기초가액부터 업종까지 내용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보시면 기초 관련되는 부분은 뭐 전기 이월된 자산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고 전년도에 이월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4번에 단기 중 취득 및 단기 증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단기에 취득한 자산을 취득했을 때 단기 취득분에 반영을 합니다. 자, 3번 자산인 부분이 2016년도 4월 달에 취득을 했죠. 취득했기 때문에 단기 취득분으로 8천만 원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 취득분은 환경등록을 통해서 간편등록 기능을 활용하시면 자동으로 반영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단기 증가분에 대한 부분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본적 지출로서 자산 처리한 부분은 단기 중 취득 증가 부분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런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바로 비용으로 송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7번에 있는 단기 자본적 지출액 적시상각분에 반영한다라는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정기말 부인 누계액은 정률법일 때만 가산하는 부분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정기말 의제 누계액이 있습니다. 법인세 등을 감면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 법인세법상의 상각 범액보다 작게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경우에 그 차액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강제 규정으로 바뀌었죠. 강제 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의제상각 누계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과거에 있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적용하시고요. 새롭게는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적게 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조정으로 강제상각이기 때문에 신고조정으로 송금 산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계상상각액입니다. 회사계상상각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재 216페이지에 감가상각 대상자산 내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되어 있고요. 이 금액은 결산재무제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와 반드시 일치돼야 됩니다. 금액이 틀리다라고 하면 F7 사용자 수정이나 회사계상 회사계상 수정을 통해서 금액을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조심해 주시고요. 경비 구분은 그러니까 경비 구분 코드가 분류가 되어 있으면 우리 결산 자료 입력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자동 붕괴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 216페이지 하단 부분에 사례 부분을 잠깐 보면 17페이지에 건물, 비품, 건설용 장비, 차량 운반구 관련되는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자, 기준 내용연수 40년이고 기타 자산은 5년이고 내용연수 감가상각 방법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건설용 장비 감가상각비 2,350만 원 있습니다. 자, 건설용 장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건설용 장비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포크레인이 있는데 자, 감가상각 전기말 부인 누계액이 있었죠. 2,350만 원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월 31일 날 전기 오류 수정 손실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고 바로 세무조정을 했었습니다.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의 내용을 찾아보시면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고 해서 300만 원 기타로 소득 처분했던 부분이 있었죠. 자, 이 부분은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소득 처분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감가상각비이기 때문에 건물 감가상각비에 포함해서 세무조정을 하면 됩니다. 세무조정을 하면 되는데 자, 자, 고정자산 등록에서 건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건물을 보면 사무실 건물에
2250만 원 회사 계상액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에는 1950만 원이 단기 감가상각비라고 되어 있죠. 감가상각비라고 되어 있지만 감가상각비 분계를 할 때는 1950만 원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했지만 정기 오류 수정 손실 금액 3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300만 원 포함해서 2250만 원을 회사 계상액으로 반영해야 된다라는 점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중에 차량 유지비, 감가상각비 제외한 운행기록부 금액은 다음과 같고, 대표자가 운행했고 업무전용 보험에 가입했다라고 해서 차량 세대에 대한 총 유지비가 있습니다. 유지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행기록부는 그랜저는 작성했고 75%라고 있고 나머지 미작성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감가상각비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인데, 자, 고정자산 등록 쪽에서 고정자산이 전부 다 등록이 되었다라고 하면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로 가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하시면 되는데, 정률법을 적용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내용이 전부 다 불려져 와 있습니다. 불려져 와 있고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에서 F3 조정 등록을 눌러서 감가상각비 100만원 송금 불산입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100만원 송금 불산입돼 있고, 그랜저 감가상각비, 정기 감가상각비 금액 반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랜저 정기 감가상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건설용 자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포크레인에 대한 부분, 유보잔액이 송금 추인되는 부분이죠. 송금 추인해 주시면 되겠고, 아우디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100만원에 대해서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100만원 송금 불산입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세무조정이 진행이 되었고요. 진행이 되었고, 자,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은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이 되었고, 자, 그 다음에 224페이지에 자,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통해서 감가상각비가 세무조정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면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합계표 불러오기를 통해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 주시는데, 송금 불산이 100만원 있었고요. 세무조정했었고 608만 8,500원 시인 부족액에 대해서 송금 추인해 줬었죠. 이 두 가지 세무조정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 챙기셔야 되는 부분은, 자, 이 부분입니다. 재무상태표상의 가액 12억 5,380만 원입니다. 12억 5,380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재무상태표에, 우리 재무상태표에, 결산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유형자산은 20억 9,790만 원으로 되어 있죠. 20억 9,09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2억 5,3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지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차이가 있는 부분은 확인을 해 보시면,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3억 1,000을 빼고 나면 뺀 금액과 3억 1,000을 뺐을 때 금액과 그러니까 12억 5,380만 원하고 반드시 일치돼야 됩니다. 일치되지 않는 원인을 찾아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서 그 금액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데이터 작업을 할 때 오류가 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12억 5,380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하고 반드시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도 3억 2,775만 4,866원인데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는 3억 2,775만 4,866원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 송금 계상액 6,475만 4,866원입니다. 자, 이 금액도 우리
결산재무제표에 감가상각비로 반영되어 있는 금액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해야 되는데 감가상각비는 6,100으로 되어 있죠. 6,100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감가상각비는 정기 오류 수정 손실에 해당되는 부분 300만 원 포함시키면 딱 일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이 딱 일치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 금액이 한 군데라도 틀린다라고 하면 그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일치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224페이지에 영업용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세무조정이 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세무조정을 하시기 위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 돼야 되고요. 관련 비용이 구분 입력돼야 되고 운행기록부,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이 작성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기초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죠. 등록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구분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행기록부 작성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랜저 승용차에 대해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 자,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서 세무조정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세무조정은 법인조정의 과세표준, 과표 및 세액조정 계산 밑에 과목별 세무조정 원이 있죠. 여기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라는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내용을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랜저 벤처 아우디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금액 반영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벤처 아우디는 금액이 감가상각비가 1,3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1,300만 원으로 데이터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하시게 되면 1,300만 원이 되는데 문제는 자, 감가상각비 미상각 조정명세서에 가셔갖고 정액법으로 아우디 차량을 보면 감가상각비가 100만 원 부인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만 원 부인된 부분에 대한 세무조정이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의하실 것은 이 상각비는 1,300만 원이 아니라 상각 범위액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상각 범위액으로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수정을 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F3 조정 등록을 통해서 업무 미사용분에 대한 세무조정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3,800만 원에 대한 부분, 업무 미사용 부분으로 세무조정 되어 있는 부분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을 그러니까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죠. 조정 코드 도움 아직 등록되어 있는 게 없네요. 자, 그래서 직접 등록으로 가겠습니다. 직접 입력으로 가서 그래서 3,807.225원 해서 대표자 상여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모든 세무조정이 완료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